그리고 제가 건너뛰기 3선이잖아요. 민선 5루키 계속 한 번 떨어졌고, 민선 8기 했는데, 아직은 이제 건강이 또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또 도전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작년 12월 14일 날, 불의 이제 사고를 했는데,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항상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황당하대요.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 송년회라든가 행사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원래 12월이 굉장히 바쁜 달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하루에 15건 내외로 해서 그런 행사들을 소화를 시켜 그렇게 했는데, 진행했고 생각해 보니까는 12월 14일 날 쓰러지기 일주일 전쯤으로 해가지고 특히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 얼굴이 왜 그리 피곤해 보이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뭐 감잡자고 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눈가에 그 청기도 좀 떨어지고 막 그렇다는 이야기도 오고, 그때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시장이 맨날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우리 연세 드신 이제 50대 이상 60대에 기자분도 많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들을갈수록 이 심혈관 이건 심혈관 이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다음 뇌와 관련된 이제 경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5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이 심장과 연결된 관상동맥이 3개가 있거든요. 3개 중에 하나가 좀 협착이 됐대요. 협착이 돼서 뭐 어떻게 하냐면 아직 뭐 시술 단계까지 아니고 지켜보시죠 했는데, 이번에 그 관상동맥이 막혀버렸대요.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는 특히 이제 이렇게 급성 이제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됐은 것 같고, 다행히 그때 제가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도 천원이라고 하셨죠. 천원이고, 제가 또 이제 그 AI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돼가지고 다시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0%에서 한 20% 된대요. 그 10명 중에서 쓰러져가지고 다시 살아날 확률이 10%에서 10명 중에 한두 명. 그리고 이제 그 멀쩡하게 살아날 가능성은 몇 프로냐? 이제 그 휴증 같은 거 없이. 그렇게 그거 하면은 그 골든타임이 있대요. 골든타임 10분 이상 넘겨버리면은 여기 이제 뇌가 이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고, 그 다음 언어 장애 오고 부작용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날 가능성은 몇 프로냐 했더니 한 20, 30% 된대요. 살아나는 사람 중에서도 한 20, 30%만.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만 이렇게 멀쩡히 살아나는 케이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웅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 제가 딱 깨어나지고,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그렇게 했던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일요일 날이었는데 성당에 갔다가 한 5개 행사 이제 소화하고 1시간 정도 비어 있었어요. 5시부터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1시간 비었을 때 막가는역에서 한 30분만 골프 연습장으로 실내에 아파트에 이제 거기 가서 30분만 치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치다가 한 25번을 쳤어요. 20번을 치고 2번만 더 이대로 가야 되겠다. 아주 딱 그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2번 뒤돌이면서 내가 거기서 이제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행인 게, 쓰러질 때 원래 이게 이렇게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아스팔트 바닥에 뜨면 대진 타고 이제 바로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런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쓰러질 때 이제 그때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쓰는 사람이 잘 모르는 분이더라고. 그분도 잘 몰라보는 것 같아요. 인사도 안 했는데 그분이 뒤에서 보니까는 내가 푸석지지 않대요. 처음에 1차적으로 푸석지지 않고 주단을 할 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런 이제 충격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한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나는 이제 영혼이 걸로 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뒤에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보고서는 바로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바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안양시의 실장으로 작년 말에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이제 기술사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그냥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되돌아서 써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하면서 이걸 대충 완전히 심폐소생술을 완전히 막 세게 해야지 막 갈비뼈가 꼬릴 정도로 눌러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을 팍 눌렀더니 내가 헉 하면서 이제 숨을 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응급조치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또 그분이 또 제대로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자리에 그분이 없었으면은 나는 용원이 갔을 텐데 그분이 또 그 뒤에서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평상시엔 잘 안 온대요. 잘 오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대요. 그 연습장에. 그래서 또 마침 와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분을 현장 부처라든가 뭐라고 하던데 예. 그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제 힘을 훅 쉬니까는 119에다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9분 만에 이제 119가 온 거예요. 119가 오고 119 와가지고 다시 또 심폐소생을 하고 그래서 9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19를 싣고 가는데 쭉 가다가 중간에 심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심장이 다 뛰는 게 우리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죽기 전에 심장 박동 이렇게 하다가 쭉 가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쭉 이렇게 이제 심정지가 됐는데 그게 한 5분 정도 그 정도 제가 심정지 한 5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도착하는 게 또 9분 3구 27분 만에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골든타임 30분 안에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 이제 생명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제 또 마침 병원에 이제 의사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날 12월 14일날 일요일날이었는데 병원에 이제 에크모라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이제 산소가 안 통하니까는 그래서 일부에서 공급해서 산소 호흡기를 이제 여기서 왔는데 그 전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는 스텐트 박는 그 선생님이 이제 거기 또 마침 일요일인데 볼일이 있어가지고 나왔대요. 볼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19 가면서 연락하니까는 딱 스탠바이에 오고 있다가 내가 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 응급 예처치 시술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퍼즐 게임 오듯이 하나 딱 해가지고 이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살려주신 거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퇴원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동안자실 있고 3주 뒤에 이제 퇴원했는데 처음에는 기력이 좀 떨리더라고요. 계속 이제 병원 누워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기력도 많이 회복되고 시간 지날수록 제가 이제 퇴원하니까는 김성기 저놈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말도 좀 어느러지 않을까.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이제 좀 어느러지 않을까. 근데 멀쩡은 없었어. 이게 여러분들 덕분이고 정말 제가 이번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시민들께 감사하고 우리 시민들의 이번에 막 우신 분도 많고 제가 센터 소리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 동동 오르고 그리고 교회도 잘 안 가시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썸나에 기도하시고 또 부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굉장히 감사하고 그 모든 분들의 염려,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살아드리겠습니다. 기본 입장이었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 역대 계속 그런 이제 논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안양 시민들도 거의 88%인가 그 이상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싫어하면 다른 데서도 받을 데가 없잖아요. 다들 싫어하고 그런 대표적인 인비 시설인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되니까는 법무부는 그 자리에다가 이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재건축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달라니까는 안양시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불허해버리고, 그래서 대법원 소송까지 가가지고 안양시가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2022년도에 2022년 8월 경에 안양시와 법무부하고 안양교도소 현대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긴밀하게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자 하고 하면서 이 기부대 양해 방식 요로 이제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민간 이제 이 사업자가 그 투자를 해가지고 안양교도소를 새롭게 만들고 그 이전시키고 그 옆에 공동주택도 만들고 자족시설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거의 2, 3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재부만 이제 그런 뭐 이렇게 통과를 해주면 오케이 해주면은 끝난다라고 저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양시에서 이렇게 재건축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는 반대를 옛날부터 안 했어요. 재건축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재건축하는 그 부지 경계가 안양교도소 부지가 모락고등학교 앞에가 바로 인근에 모락고등학교 있고 인근에 모락중학교 있고 그 사이에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 바로 옆에가 행정구역상 우리 우왕시 구역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 우왕시 구역이고 현재는 거기에 녹지공간 공원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맨발 걷기길 우리 항토길을 우리 안양교도소 해가지고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그림을 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이 그림을 우리 우왕시 경계를 딱 침범해가지고 그 옆에가 모락로인데 모락로 옆에다가 딱 붙여 있는 걸로 그렇게 그림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 이렇게 우리 행정구역을 자기들 안양시 관내 행정구역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거야. 우리 시가 그것도 이제 사실은 임비 시설이니까는 그 주민들이 막 반발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 왕성호수 쓰레기 소각장 하려고 했을 때 인근의 수원시 이 푸르죠 그 주민들 막 난리치듯이 그렇게 난리치면은 그 깎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왜 침범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 왕시하고 사전에 협의 한마디가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알려온 것도 공식적인 문서를 협의한 것도 아니고 뭐 기재부 뭐 주무관인가 와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면 구두로 해서 뭐 그림 뭐 인사글이 그려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행정 절차상 이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엄중히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공적으로 협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충 뭉개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중히 행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명백히 반대의 의견을 지금 안양교도소 부지 안에다가 얼마든지 새롭게 재건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다가 안양교도소를 그 옆에 있는 호계동에 있는 인근의 상가들 옆에다 안 붙이려고 이쪽을 띄고 우리 우왕시에다가 붙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그래 뭐 공원도 오고 막 그런 식으로 온 것 같은데 안양 시민들이 반발을 우려하고 자기 그 경계구역에 밖에 있는 인근시의 주민들은 완전 무시를 하고 특히 인근에 있는 보락고등학교든가 이 보락중학교가 있고 학습권이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안양시 경계 내에서 재건축을 해라.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금은 한 2층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뭐 들리는 이야기는 그걸 뭐 7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10층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원 그때 교도소인가 그 수원구치소를 갔든지 바로 옆에 올드 메르디앙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다가 7층짜리 무슨 건물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무슨 또 이제 꼭 연구수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7층짜리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규모를 다해서오고 그러면 그 부지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왜 그 옆에 있는 행정구역인 자기 권역당이 우왕시에다가 그렇게 침범해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행정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행정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미리 알아서 좀 잘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우왕 시민들과 함께 그에 대한 반발에
부딪힐 걸로 저희가 명백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